오, 기아 EV3 대박. 역시 내가 선택한 차는 이렇게 잘 팔린다니까. 전에 벨로스타인이랑 아반떼도 보셨잖아요. 그건 응원하는 차원에서 산 거지. 우리나라 자동차가 대박 나야 되니까.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환영입니다. 2024년 7월 대한민국 국산차 판매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 하는데 정말 안 좋습니다. 그 와중에 신차 기아 EV3가 판매를 개시했는데요. 판매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고 하고요. 전기차 판매도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달 대비 2200대 정도 늘었죠. 요즘 자동차 업계 너무 뒤숭숭한데 전기차들이 나와서 어려움 속에 한 줄기 빛이 되는 건지 기대되고요. 그리고 댓글로 또 많이 올라오는 거 있어요. 아니, 르노 그랑콜레오스 얘기 왜 안 합니까? KGM 액티언 얘기 왜 안 해요?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이런 실적 컨텐츠에서는 이걸 다룰 수가 없어. 왜냐면 아직 안 나왔으니까. 르노 그랑콜레오스와 KGM 액티언은 우리가 다음 달 영상 보시면 그때 나올 겁니다. 너무 날카롭게 그러지 마시고 편안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로 치열한 다툼, 경쟁이 있는 가운데 자동차 업계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7월 국산차 판매량 소식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 7월 국산차 판매량을 살펴보면요, 11만 117대를 돌파했습니다. 작년 7월 대비 4,000대 이상 줄었네요. 퍼센트로 따지면 4% 정도? 그렇게 크게 하락한 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22년 7월은 12만 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년 한 4-5%씩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건데, 이거 꼭 내 주식 같네. 이게 바닥에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와, 이거 심각한 거 아닌가? 자, 내수 판매가 줄어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수출이 너무 잘 돼요. 지금 달러 환율이 너무 높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차 미국에 가져가서 팔면 훨씬 많이 남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 팰리세이드, 우리나라에선 시작 가격이 3,896만 원이죠. 미국에서 이거 얼마에 팔고 있냐면 36,800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환율 기준으로 5천만 원이 넘는 거죠. 팰리세이드 깡통이 5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와, 이걸 어떻게 5천만 원 넘게 사주십니까? 와, 미국 역시 땡큐 이럴 수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전에는 4만 불 아니었어요? 근데 왜 3만 6천 불에 파시죠? 왜 이렇게 싸졌지? 라면서 바겐세일이구만 이러면서 삽니다. 이런 상황이면 제조사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수출 비중을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내수 판매량은 줄어들고 수출 판매량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수 판매가 줄어든 이유 두 번째, 7월에는 업체들이 파업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합니다. 일단 한국 GM은 7월 8일부터 17일까지 부분 파업을 했다고 해요. 부분 파업이라는 것은 뭐 사실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돌아가면서 파업을 하는 겁니다. 자동차 생산이 늦어지겠죠. 부분 파업 도대체 왜 하냐? 임단협이 장기화되면서 이게 문제다 라면서 파업을 했다고 하는 건데, 생산이 한 10,000대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꼭 파업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임단협만으로도 생산이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단협이 해결되기 전까지 이 노조 측이 잔업 특근을 다 거부한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생산할 게 좀 줄어들면 다음 달에 더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특근을 안 하고 임단협 끝나고서 특근을 하면 같은 시간 특근을 해도 조금 더 올라간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잔업 특근을 다 거부하는 게 뭐 당연한 것 같고요. 노조 역시 문제구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건 노조 측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게, 지금 연봉만 올린다는 게 아니거든요. 미래 생산할 차를 확보해달라, 그걸 약속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GM은 한국에서 생산할 물량을 자꾸만 뺍니다. 차종이 지금 너무 줄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물량은 트레일블레이저하고 트랙스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트레일블레이저하고 트랙스가 영원히 생산될 건 아니잖아. 이거 언젠간 단종될 텐데, 그러면 그 다음에 생산할 그 후속 모델까지 여기서 생산할 수 있게 그렇게 약속을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럴 만한 게, 원래는 차종이 6개, 7개씩 있다가 하나씩 자꾸만 빼고, 그리고 공장 몇 개를 폐쇄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철수하지 않게 다음 모델이 있다는 걸 약속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건 파업해도 뭐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현대기아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에요. 곳간에서 인심난다 했던가요? 현대는 최근에 무파업, 무분규로 임단협을 마쳤습니다. 기아도 크게 다르지 않게 임단협을 마칠 걸로 보여져요. 지금 논쟁되고 있는 건 기아 퇴직하고 나서 기아차를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게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라서 이런 임단협은 뭐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 같은 경우에 성과급도 괜찮아서 대학교 졸업하고 딱
딱 입사하면 신입사원 연봉이 9,4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야, 이 정도면 모두가 해피하지. 그런데 왜 갑자기 생산이 중단되나? 이번에 현대기아 품사에서 현대기아는 지금 9,400 받는데 우리는 지금 부품사라고 무시하냐? 우리도 올려달라. 이러면서 파업을 하기 때문에 현대기아가 부품을 수급하지 못해서 그래서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부품사 공장 화재도 있었어요. 모트라스라고 하는 전장 모듈 공급 회사가 있는데 모비스 자회사인데 현대차 울산 공장에 붙어있는 공장이거든요. 아시겠지만 현대차에 납품하는 티어1 회사들 현대차 공장이 있으면 그 공장에 그냥 벨트로 붙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품을 거기서 만들어서 요 생산 라인 들어오는 그 속도에 맞춰서 똑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공장 라인을 확장시킨 것처럼 그냥 옵션 따라 그냥 알아서 배치해서 그래서 알아서 조립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장에 불이 나면서 이 울산 공장 생산에도 차질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국내 내수 시장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면 지금 당연히 영업사원들 굉장히 어려울 거고 당연히 자동차 업계 굉장히 어려울 거고 자동차 애프터마켓도 어려울 거고 썬팅 하시는 분들 뭐 광택 하시는 분들 신차 패키지 하시는 분들 다 어려울 겁니다. 다 울상일 텐데 그런데 자동차 제조사는 울상이 아닙니다. 아니 2년 동안 10% 이상 줄고 이렇게까지 줄어들면 지금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대기아 지금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영업이익이 4조 2,700억, 영업이익률은 9.5%. 자동차 회사가 9.5%라는 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숫자라고 볼 수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산업인데 그런데 그게 9.5%? 와, 대단합니다. 놀랍죠? 그런데 기아는 여기 한술 더 떠서 기아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9.2% 상승했고요. 영업이익률은 무려 13.2%가 됩니다. 와, 자동차 회사에서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거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냐면 테슬라 넘었고요. 도요타, 벤츠, BMW 다 넘었습니다. 세계 1위예요, 1위. 기아가 어떻게 세계 1위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죠? 차 대수는 적지만 그만큼 마진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프리미엄 메이커보다 더 높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애매한 면이 하나 있죠. 연구개발 비용은 전부 현대차가 내거든요. 기아는 신차가 나올 때 신차 개발비를 현대에 일정 부분 떼주는 형태로 돼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신차 그 자체를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대변혁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기차로 전환하는 거, 자율주행으로 전환하는 거, 뭐 SDV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리거든요. 이렇게 모호한 미래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 기아 입장에서는 실제 개발비만 비용을 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죠. 그래서 이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뭐 현대기아뿐이 아닙니다. KG 모빌리티도 2년 연속 상반기 흑자를 기록했고요. 한국 GM도 7년 만에 상반기 최대 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야, 이 정도면 내수 내도 되겠네.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거죠. 예전에 그런 루머 기억하실 겁니다. 내수 시장에서 돈 남겨서 해외 시장에 싸게 판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내 소비자는 봉이냐? 해외는 싸게 팔고 우리나라는 비싸게 팔아서 여기서 더 남겨? 이런 얘기 있었는데 사실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현대기아가 80%를 해외에서 파는데 국내에서 아무리 이걸 많이 남겨봐야 이 80%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극복이 안 되지. 지금 우리나라 내수보다 해외에서 마진이 커지면서 그 이익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건 분명히 보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내 자동차 회사들의 기대는 더욱더 커집니다. 지금 8월부터 신차가 쏟아지거든요. 현대는 캐스퍼 일렉트릭 내놓죠. 아이오닉 7 내놓습니다. 기아는 EV3를 시작으로 해서 K8 페이스리프트 나오고요.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도 쭉쭉쭉 나옵니다. 르노 코리아도 그랑콜레오스를 요번 달에 내놔요. KGM은 액티언을 요번 달에 내놓고요. 그러니까 이런 신차들이 쭉쭉쭉 나오게 되면 3분기, 4분기 각 브랜드들이 내수에서 어떤 실적을 거둘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지켜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국산차 브랜드 판매량별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산차 브랜드라고 해봤자 뭐 6개밖에 없죠. 어울림 그런가? 어쨌든 뭐 여러 브랜드들이 더 나왔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6개밖에 없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6위 중에 6위 르노코리아입니다. 1469대. 이건 좀 6월보다도 500대 이상 더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신차 생산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왜냐면 8월 달에 그랑콜레오스 시승행사를 시작하는데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지난달부터 르노콜레오스 생산을 미리 시작했다고 해요. 지난달, 이번 달, 그러고 나서 다음 달부터 판매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2달 동안 생산을 미리 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출고 개시하기 전에 2달 동안 얼마나
쌓아 놓으려는 거야? 이거 한 달에 10,000대 이상 팔려고 이러는 걸까요? 르노 그랑콜레오스 한 달에 10,000대 돌파. 우리나라 1위를 달성해 보기를 기대해 봅니다. 5위는 쉐보레입니다. 2164대. 6월보다 한 300대 늘었네요. 4위는 KGM입니다. 4237대. 전달보다 135대 증가했어요. 일단 KGM의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액티언 사전 계약이 35,000대.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사전 계약은 다들 돈을 내는 거였습니다. 돈 내지 않고 사전 계약하는 경우는 없지 않았을까? 지금 이건 사전 계약이 아니라 사전 예약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는 게 전혀 없고 완전 무상이고 그 사람이 진짜 살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게다가 커피 쿠폰을 하나씩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동네 고딩들 이런 사람들도 같이 하지 않을까? 나 커피 먹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이어지는 숫자는 이 중에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10% 당연히 넘겠죠. 한 30%만 해도 10,000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쁘지 않은 숫자라고 보입니다. KGM은 액티언에 이어서 내년에도 전기 픽업 트럭 그리고 토레스 하이브리드까지 이런 차들이 내년에 나온다고 하니까 요것들 다 잘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 카드에 자세한 내용이 있어요. 3위는 제네시스입니다. 1700대. 전달에 비해서 1400대나 줄었네요. 야씨 너무 많이 줄었는데. 2위는 현대차입니다. 45,306대. 현대차는 무려 2,400대가 줄었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 주나? 현대나 제네시스가 많이 줄었는데 이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재가 났잖아요. 그리고 파업도 있었죠. 특히 지금 울산 공장 화재, 이거 제네시스는 전량이 울산 공장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울산 공장 화재가 큰 영향이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024년 7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브랜드 1위 기아입니다. 야 기아가 다시금 1위를 찾아왔습니다. 놀랍죠? 지난달에 3,000대 차이나 났었는데 지금 46,238대를 팔아서 2등 현대하고 1,000대 정도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전달에 비해서 1,950대가 늘었고요. 현대는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이런 판매량 차이를 보여줬네요. 그런데 1,954대? 요번 달 EV3 판매량만큼 늘어난 것 같은데 네, 뭐 어쨌든 지금 좋은 수치이긴 합니다. 게다가 이번 달에 K8 페이스리프트 모델 보여주잖아요. 이미 티저는 공개됐죠. 연말에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도 내놓게 되는데 신차들이 줄줄줄 나오면서 아마 기아 1등을 확실히 굳혀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 들어서 7월까지 누적 판매량을 합쳐봐도 기아가 1등이거든요. 야 요거 기아가 이제 현대를 제쳐버리는 시대가 오네요. 네, 차종별 판매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 57위는 쉐보레 볼트 EV, KGM 코란도 EV입니다. 6대. 공동 55위는 기아 니로 플러스, 쉐보레 볼트 EUV입니다. 14대. 뭐야 이거 다 전기차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차들 다 단종차입니다. 볼트 EV, 볼트 EUV 단종이고요. 니로 플러스도 단종되는 차입니다. 코란도 EV는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갔다가 오신 차거든요. 근데 가신 다음에 오신 걸 잘 모르는 것 같아. 그거 좀 알려야 되는데. 54위는 쉐보레 타오입니다. 16대. 53위는 르노 SM6입니다. 31대. SM6는 너무 소극적인 페이스리프트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죠? 저라면 이거보다는 더 많이 바꿨을 것 같은데. 르노 브랜드의 다른 차들은 다 로장주 마크로 바꿨는데 SM6는 안 바꿨어요. 아니 이걸 왜 버린 자식입니까? 너무 안타까운데요. 52위는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입니다. 33대. G80 전동화 모델은 지금 끝물이죠. 이거 페이스리프트 했습니다. 8월 15일부터 신형 모델 양산인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뀌냐? 뒷좌석을 확 늘렸어요. 그리고 전동문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고급화된 자동차로 바뀌었어요. 특히 앞쪽에 있는 이 충전구 여닫는 게 전동이 되면서 이거 저는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구형이니까 지금 할인을 조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1위는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입니다. 36대. 50위는 현대 아이오닉 5N입니다. 47대. 사실 아이오닉 5N 저희도 빨리 사야 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죠. 이거 중고차 사이트에서 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 중고차 사이트에 6대 넘게 있었거든요. 말 나오고 나서 바로 판매가 다 끝났어. 한 대 남았어. 한 대인데 이건 유사고차라고 하고 사고가 상당한 것 같은데 현대 셀렉션에서도 이제 아이오닉 5N을 선택할 수 있게 됐죠. 근데 올라오자마자 다 나갔어. 그래서 못 빌립니다. 아이오닉 5N 지금 신차 가격이 8,000만원이 넘거든요. 이번 달에 47대 팔렸는데 근데 중고차로는 지금 없어서 못 사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7,000만원 정도면 없어서 못 사는 차가 되는 거고 8,000만원이 넘어가면 와 이건 좀 너무 비싸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오닉 5N은 여기서 1,000만원만 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사는 차가 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여튼 25년 도대체 언제 나옵니까? 25년형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바뀐다는 얘기가 있던데. 자, 49위는 제네시스 GV60입니다. 64대. 사실 GV60은 생산 자체를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주문 생산에 가까워요. 작년 생산된 GV60은 요즘 할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10%를 할인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차가 지금 8천만원짜리 차니까 10%면 800만원 할인해주는 거야? 이야, 이거 노려볼 만합니다. 그런데 GV60은 페이스리프트가 코앞이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영국에서 제네시스 GV60 마그마 요거 보고 왔는데 너무 멋집니다. 일단 마그마는 당연히 퍼포먼스가 뛰어날 것 같고요. N 브랜드가 약간 저렴하면서 고성능이라면 마그마는 럭셔리하면서 고성능입니다. 생각해보면 포르쉐, 페라리, 람보르기니 사는 이유 뭡니까? 스포츠카라서 사요? 막 서킷을 잘 갈 수 있어서? 그 이유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거 아닐 겁니다. 비싸서입니다. BMW M이나 벤츠 AMG 같은 차, 이거 프리미엄으로 약간 과시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오닉 5N이 8천만원인 거보다 제네시스 G80 마그마가 1,000만원 더 비싼 거, 그게 오히려 더 팔기 쉬울 수도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더 와닿기도 하고요. 48위는 KGM 티볼리 에어입니다. 87대. 47위는 현대 아반떼 N입니다. 102대. 꾸준하죠? 아반떼 너무 좋습니다. 사실 저희도 한 게 너무 아깝기도 하고, 아반떼 신형 N은 더 예쁘잖아요. 그죠? 일반 아반떼는 조금 좀 어색하다 이런 느낌인데, 신형 아반떼 N은 너무 예쁘죠. N을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했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디자인 잘 된 것 같고, 단돈 3,500만원. 와, 싸네. 하나 다시 사야 되나? 46위는 쉐보레 트래버스입니다. 106대. 트래버스 어떻게 생긴 차인지 아시죠? 이렇게 버스같이 생긴 차. 기다란 SUV입니다. 미국에서는 신형이 나왔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훨씬 멋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요걸 팔고 있어요. 아직 구형이죠. 내년 상반기에 국내 나올 거다. 이렇게 GM 측은 밝히고 있는데, 야, 이거 빨리 좀 내놔야죠. 근데 미국에서 수입하는 거 요 자체가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환율 때문에라도 미국에서 수입해서 많이 팔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45위는 KGM 코란도입니다. 106대. 44위는 기아 니로 EV입니다. 150대. 오, 잠깐만. 이거 니로 EV는 원래 굉장히 잘 팔리던 차였던 것 같은데 갑자기 기아에서 가장 인기 없는 전기차가 됐습니다. EV3 때문인가요? 43위는 기아 EV9입니다. 161대. EV9 정말 좋은 차인데 지금 할인이 없으니까 조금 어렵죠? 저희는 잘 샀죠. 만족감이 정말 높은 차예요. 지금 주말에 또 저희 어머니 생신이셔가지고 주말에 어머니하고 이모하고 우리 가족하고 6명이 타야 되는데 아이들이 맨 뒤에 딱 타고 후석 대화 기능 딱 누르고서 뒤에 똑바로 앉아 이런 것들 할 수 있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42위는 KGM 렉스턴입니다. 195대. 41위 기아 모하비입니다. 197대. 오, 렉스턴 모하비 둘 다 바디온 프레임이라고 해서 프레임 위에 바디가 얹혀지는 이런 형태의 자동차인데 이거 뭐 완전히 터프한 진짜 SUV라고 할 수 있죠. 다루는 게 만만치가 않아. 게다가 나온 지도 정말 오래됐는데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40위는 기아 K9입니다. 202대. 39위는 제네시스 G70입니다. 226대. G70이 처음에는 너무 이상했는데 요즘 보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G70은 조금 안타까운 차죠. 왜냐면 G80, 뭐 GV70, GV80 뭐 다 업데이트 했잖아요. 그래서 실내 디자인이 다 바뀌었습니다. G70은 아직도 업데이트를 안 해. 그 얘기는 뭐다? 가실 때가 됐다. G70하고 형제차였던 스팅어는 가셨거든요. 근데 226대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스팅어도 이 정도 팔렸으면 단종 안 되지 않았겠어요? 38위는 현대 아이오닉 6입니다. 275대. 아이오닉 6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오닉 6에 대해서 좀 불만들 많았잖아요. 요거 디자인이 내 취향이 아니다 라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던 것 같고 디자인은 괜찮은데 이게 택시로 사용돼서 이미지가 소모됐다 그래서 싫다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디자인이 바뀌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이런 약간 묵직한 부분이 좀 사라지고 뒤쪽에 있는 날개 부분도 좀 개선되고 전체적으로 현대 느낌이 나도록 바뀝니다. 그런데 아이오닉 6 앞부분에 일자 램프 약간 로보캅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거 그거를 더한다고 해요. 괜찮을까? 현대가 요즘 들어서 페이스리프트 하는 거 보면 다 잘합니다. 이전 소나타가 이랬고 이후 소나타 이렇고 아이오닉도 이전보다 훨씬 낮을 걸로 기대해 봅니다. 37위는 현대 넥소입니다. 330대. 수소에 대해서는 요즘 들어서 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수소 사회는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니까 뭐 과정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6위는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입니다. 350대. 35위는 현대 베뉴입니다. 365대. 베뉴 아직도 살아남았네. 34위는 현대 코나 일렉트릭입니다. 508대. 코나 일렉트릭 요거
애매하다. 기아 EV3 나오면서 이 코나 일렉트릭보다 가격은 더 저렴하고 크기는 더 커요. 아, 크긴 커요. 그러면 또 뭐라고 하실 분들 계시겠구나. 실내 공간은 더 넓은 느낌이에요. 33위는 KGM 티볼입니다. 562대. 32위는 제네시스 G90이에요. 594대. 와, G90이 이렇게 꾸준히 잘 팔리고 있네요. 31위는 르노 아르카나입니다. 680대. 30위는 르노 QM6입니다. 738대. 이제 콜레오스 나오면 QM6 바로 가시나 했는데 안 가셨네요. 가격을 낮추면서 더 판다고 합니다. 얼마 낮췄냐? 220만원을 낮췄습니다. 지금 르노 QM6 LPG 모델 최상위 트림은 2875만원입니다. QM6가 지금 중형 SUV급에서는 가장 저렴한 차예요. 스포티지나 투싼보다도 훨씬 저렴합니다. 게다가 LPG까지 갖추고 있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차는 여기서 단종될 차가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앞에 보면 로장주가 바뀌었잖아. 이게 SM6는 로장주도 안 바꿔줬어. QM6 이거 박았다는 거는 그래도 조금 더 가겠다 라는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가격 낮췄으면은 뭐 상품성이 다시 올라온 거죠. 이 정도 가격의 차는 그동안 없었으니까. 29위는 KGM 토레스 EVX입니다. 778대. 토레스 EVX 가격은 3,900만원이면 살 수 있는 차입니다. 전기차의 혁명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죠.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해서 택시라든지 화물차라든지 그리고 자가용으로도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차죠. LFP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조금 적게 받는다는 거, 요게 조금 아쉬움인데 보조금 정책이 KGM만 조금 더 주는 방향으로 갈 수는 없을까요? 자, 28위는 기아 니로입니다. 1,049대. 27위는 기아 K8입니다. 1,154대. 판매량 많이 빠졌죠.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앞두고 있는 거라서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모델이 이렇고 새로운 모델이 이렇다니까요. 이 정도면은 이건 기다려야지. 기존 K8이 그냥 구형이 돼버리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지금 구입할 사람들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 8월 8일에 공개 행사를 한다고 하고요. 저희가 이 공개 행사 가서 가장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시승 행사까지 한다고 합니다. 시승 행사에서도 저희가 이 차가 뭐가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겉모양만 바뀐 게 아니라 승차감이라든지 여러가지 IT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더해진 게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K8은 당연히 그랜저를 잡을 수 있을까요? 26위는 KGM 토레스입니다. 1310대. 25위는 현대 팰리세이드입니다. 1316대. 팰리세이드에 대해서 여러가지 기대치가 높습니다. 저희도 여러가지 기대를 많이 했고요. 그런데 현대 기아차를 보면 완전히 색다르게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이번 팰리세이드도 어느 정도 비슷하다. 외관은 이렇고 실내는 이렇고 어느 정도 보셨죠? 아주 혁신적인 느낌을 주고는 있는데 그래도 기존 팰리세이드의 후속이라는 걸 누구나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흔적을 남겨놓긴 했네요. 기사 제목을 보시면요, 2.5 하이브리드 기대주 신형 팰리세이드 이달부터 파일럿 생산 착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그래요. 이번에 파일럿 생산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연말에는 이 차를 공개하게 될 것 같은데, 게다가 2.5리터 하이브리드라고 하잖아요. 야, 이거 기대된다. 24위는 기아 모닝입니다. 1335대. 23위는 기아 EV6네요. 1344대. 오, EV6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이거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걸까요? 저희도 EV6 타고서 부산 국제모터쇼 다녀왔잖아요. 그때 보니까 승차감 정말 좋아졌고 가속 페달 밟을 때 차가 부드럽게 가속하는 거, 이것도 정말 좋아졌습니다.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보다도 이 차가 조용해진 거, 승차감, 시트의 느낌, 이런 내부적인 것들이 더 많이 바뀌어서 그래서 이제는 인기를 끌 수 있는 자동차, 이제는 누구한테나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자동차로 거듭난 것 같습니다. 22위는 기아 K3입니다. 1373대. 아니, K3는 단종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1300대가 넘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냥 계속 팔면 안 되나요? 21위는 기아 레이브입니다. 1407대. 야, 상당한데요. 레이브가 캐스퍼 일렉트릭이 나오면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들을 했는데 의외로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용도가 많이 달라. 레이브 같은 경우는 경차 혜택을 받잖아요. 이 차를 구매하면 10% 부가세 환급을 그대로 받습니다. 사실상 10% 할인해서 사는 거랑 똑같아. 여러가지로 혜택이 좀 있는 차예요. 20위는 쉐보레 트랙스입니다. 1606대. 판매량이 조금 늘어났네요. 생산이 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출량을 조금 낮추고 국내 시장이 좀 더 배정한 것 같아요. 어쨌든 국내 시장도 신경을 써주는 것 같아서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19위는 현대 아이오닉5입니다. 1717대. 오, 아이오닉5 나름대로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18위 현대 코나입니다.
1906대. 판매량 괜찮습니다. 일단 코나 같은 경우는 기존 디자인에 비해서 이번 디자인이 훨씬 낫다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요. 코나 EV하고 합치면 순위가 하나쯤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여지네요. 자, 17위는 기아 EV3입니다. 1975대. 역시 대단합니다. 역시 EV3, 역시 모카의 자동차죠. 저희가 7월 23일에 출고를 받았거든요. 그날이 첫 번째 출고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일로 따져보면 지금 단 7일 판매한 겁니다. 7일 동안에 1975대였던 거예요. 만약에 이걸 영업일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이거 한 곱하기 3 해야 되나? 그러면은 이거 한 6,000대 팔렸던 거야? 지금 EV3 전기차 대중화를 앞장선다고 하는데 정말 뭔가 이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6위는 기아 K5입니다. 2702대. 15위는 제네시스 GV80이네요. 2837대. 14위는 기아 레이입니다. 2977대. 레이하고 레이 EV를 합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8위까지 올라갑니다. 아니, EV는 좀 합쳐도 되지 않을까? 아니, 지금 가솔린차, LPG차 나누지 않잖아요. 디젤차, 가솔린차도 안 나누잖아. 그럼 전기도 파워트레인이니까 이 레이랑 레이 EV는 합쳐서 같이 계산해 줘야 되지 않나? 하이브리드도 안 나누면서 왜? 13위는 제네시스 G80입니다. 3110대. 12위는 현대 투싼입니다. 3124대. 11위는 현대 캐스퍼입니다. 3425대. 지금 캐스퍼 일렉트릭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캐스퍼 일렉트릭까지 더하게 되면 당연히 캐스퍼 국내 5위 가겠지? 할인해서 더 올라간다고? 어허, 캐스퍼 일렉트릭 나오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기대해 보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캐스퍼 일렉트릭을 자꾸만 EV3하고 비슷하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EV3하고 캐스퍼 일렉트릭은 급이 달라요. 급이, 이 차급이 완전히 다른 차라고. 아, 기분 나쁠라 그러네. 자, 다음은 2014년 7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 10위권에 올라선 자동차들입니다. 이 차들은 다 엄청난 판매를 거둬들이는 한 회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자동차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10위에 올라선 자동차 10위는 현대 스타리아입니다. 3575대. 스타리아는 정말 꾸준히 달마다 3000대 정도 팔고 있는 차인데요. 오, 대단하죠. 이 중에 하이브리드는 900대 정도입니다. 다른 자동차 SUV 같은 차는 하이브리드의 비중이 70%가 넘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자동차와 다르게 스타리아는 하이브리드의 인기가 그다지 높지 않네요. 그만큼 스타리아라는 자동차가 자가용으로 팔리는 숫자가 적고 상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9위는 제네시스 GV70입니다. 3803대. 6월보다 800대 정도 감소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10위권이네요. 작년 7월보다 600대 정도 판매량이 늘었고요. 이 제네시스의 위용을 보여주는 자동차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SUV가 막연히 큰 차만 팔린다는 생각을 많이들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더 작으면서 비싼 SUV가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고급차가 예전엔 크기에 비례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크기와 비례되지 않도록 이젠 작으면서 고급차도 인정해준다라는 분위기인 거죠. 8위는 현대 아반떼입니다. 3873대. 아반떼는 2달 연속 900대씩 감소했습니다. 판매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나? 아니, 페이스리프트 모델 나오고서 1년 조금 넘었는데 이걸 가지고서 모델이 노후화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K3가 곧 단산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K3 없어지고 나면 지금 아반떼밖에 안 남습니다. 그런데 아반떼가 예전에 비해서 비싸졌죠. 2천만원 이하의 자동차라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1994만원. 아니, 이것도 1000만원대라고 해야 되나? 지금 이 차의 풀옵션은 29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자동차로 디자인을 해놓고 거기서 옵션을 빼게 되면 차가 못생겨져요.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만 넣고도 차가 어느 정도 디자인이 예쁘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뭐 아쉽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최저가 차라는 점에서 좀 더 쌌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합니다. 다른 차는 다 올려도 돼. 아반떼만큼은 좀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7위는 현대 산타페입니다. 5248대. 와, 산타페 판매량이 지금 5200대 수준, 계속 요 정도인데 판매량이 저희는 한 7000대는 꾸준히 유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이긴 해요. 근데 작년 7월에 팔던 구형 모델에 비해서는 판매량이 그래도 2배 이상, 뭐 나쁘지 않은 수치긴 한데 기대에 비해서 조금 낮은 면이 있죠. 가솔린 모델은 재고도 좀 있다고 하고요. 하이브리드는 대기가 있습니다. 대기 기간이 이제 7개월 정도 된다고 해요. 아니,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모델을
하이브리드를 좀 더 많이 만들고 가솔린을 좀 더 줄였으면 좋겠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를 조금 더 생산하면 언제든지 판매량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6위는 기아 셀토스입니다. 5489대. 야, 셀토스 인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셀토스는 이제 하이브리드까지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하이브리드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또 얼마나 인기를 끌지. 소형 SUV도 잘 만들면 잘 팔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위는 현대 소나타입니다. 5532대. 작년 7월에 비해서 무려 3400대나 판매가 늘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산 택시가 무려 2400대예요. 그걸 합산해서 그렇지. 요즘 길에서 택시 보면 신형 소나타 택시가 꽤 있잖아요. 역시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이 차 너무 시승해보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들 이거 갖고 계신 분 계시면 시승차로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현대기아에서 혹시 보고 계시면 저희 시승차 좀 꼭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자, 어쨌든 지금 택시가 내구현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와이어프 소나타 택시들 수명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찰나였는데 마침 신차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산 소나타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전에는 중국산 자동차를 어떻게 사요? 중국산 자동차 사는 사람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믿고 삽니까? 그거 박으면 그냥 죽을 텐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죠. 근데 지금 한 달에 2400대씩 팔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신차 대기 물량이 어마어마해서 12개월 대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대기 물량이 어마어마하다고 했었는데 이거 참, 중국 자동차에 대한 거부감이 정말 있는 게 맞아? 이거 나중에 중국차가 우리나라 들어오게 되면은 만만치 않겠는데요. 중국 생산 차량. 수입차도 1등이고. 수입차 1등도 중국 생산 차량이다. 테슬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 그건 중국 브랜드 차가 아니잖아요. 테슬라고 현대고 한국 브랜드 미국 브랜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생산한 건 그건 별개고 그 스탠다드는 다 글로벌 스탠다드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중국에 있는 다른 브랜드들도 비슷합니다. 사정이 비슷해요. 중국의 뭐 비아디 같은 몇 개 회사들을 빼면 중국 회사들이 미국에 상장돼 있어. 완전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중국 브랜드라고 하는 니오, 샤오펑, 리오토 이런 차들은 어떻게 보면 미국 회사야. 그래서 이게 중국 브랜드 차라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렇게 보여지지도 않아요. 옛날 중국차 생각하면 완전 오산입니다. 진짜 실질적인 위협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현대기아차를 위협할 브랜드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중국 브랜드들 들어왔을 때 요거는 진짜 위협입니다. 지금 잘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중국차 너무 싫어하는 것 같지만 뚜껑을 열고 보면 중국차에 대한 거부감이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4위는 기아 스포티지입니다. 6235대. 보통 신차 출시 예정됐으면 판매량이 떨어지죠. 근데 스포티지는 지금 6200. 이거 판매량 왜 이렇게 높아? 신차는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요. 지금 구형은 이렇게 생겼는데 구형이 낫나? 신형 스포티지는 단순하게 외관 디자인만 바뀌는 게 아니고 실내도 바뀌고 여러가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지 개선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마도 신차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3위는 현대 그랜저입니다. 6287대. 와, 그랜저 판매량이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랜저 대한민국 3위를 차지하네요. 지금 봤을 때는 그랜저에 대적할 만한 자동차가 없어 보입니다. 엄청나네요. K 페이스리프트 나오면 그랜저 판매량이 조금 떨어질까? 굳건할 것 같습니다. 그랜저는 역시 그랜저다. 이름부터가 너무 반칙이야. 대한민국에서 그랜저를 어떻게 이겨? 그랜저 디자인 좋아요 라고 얘기하면 또 댓글로 막 악플 달리더라. 그게 뭐가 좋냐 이러는데 본인이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신 거고, 지금 판매량을 보면 알잖아요. 많은 대중들은 그 디자인 괜찮아 라고 선택하는 겁니다. 디자인만 괜찮으면 뭐 눈이 콧구멍에 달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잘 팔리는 차를 갖고서 디자인이 형편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의 눈이 얼마나 편협한지를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상업용 제품이라는 건 미인 대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잘 팔리는 물건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랜저는 잘 팔리는 물건이고 그 디자인은 성공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 2024년 7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1위, 2위 단 2대 남았는데요. 국산차 판매 1위는 두구두구두 기아 소렌토입니다. 7596대. 와,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지난 6월 단 한 달을 제외하면은 모든 달에 다 1등을 달성했습니다. 기존 모델에 비해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지금 2000대나 더 판매한 걸 볼 수 있네요. 길에서 정말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럼 대한민국에서 2위를 차지한 차는 뭘까요? 기아 카니발입니다. 7050대. 와,
1위, 2위 모두 기아가 차지하네요. 카니발도 페이스리프트 전에 비해서 무려 1000대의 판매량이 더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소렌토와 카니발 이 페이스리프트 처음 해봤을 때는 뭐 무슨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 눈이 이렇게 돼도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성공적인 페이스리프트였군요. 그도 그럴 것이 여기 깜빡이 같은 거 이거 꿈뻑꿈뻑 할 때 오 약간 미래의 차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페이스리프트인데 이렇게까지 큰 변화로 느껴지는 페이스리프트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기아의 패밀리룩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차들은 어디서 누가 어떤 귀퉁이를 놓고 봐도 확실히 기아차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EV3부터 모닝까지 이 차들이 모두 다 한 가족이란 느낌이 들어요. 기존의 기아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약간 서자의 느낌. 아무리 해도 현대를 넘을 수 없는 자동차 브랜드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냥 기아 전체가 기아 딱지를 바꾸고 나서 엄청나게 성장하는 로켓 같은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비해서 물론 좋아졌지만 그 좋아진 것보다 더 많이 좋아진 것처럼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을 싹쓸이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낌을 바꿔줬다는 거예요. 디자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기아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국산차를 보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국내에서는 잘 안 팔리죠. 그런데 해외에서는 너무 잘 팔립니다. 인기 폭발이에요. 근데 이거 사실은 해외에서도 야 역시 코리아 자동차가 최고니까 이 비싼 자동차들 미국산 자동차들 다 제쳐놓고 이 차를 사자 이렇게 하는 건가? 사실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주로 환율 효과가 큽니다. 지금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시장을 보면 주력이 미국 시장이에요. 주력이 미국인 자동차 회사들 예를 들면 도요타, 혼다 사상 최다 실적을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시장에 너무 몰입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회복될 것이 분명하고요.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상당히 올라가게 될 게 분명하니까 그때 되면 가격 경쟁력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량 가격이 원상복구 됐을 때도 여전히 잘 팔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미국 시장뿐 아니라 세계 최다 시장 중국에서 경쟁력을 가져야만 하고 동남아라든지 인도라든지 그 외의 여러 시장에도 다 경쟁력을 갖춰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도 사랑받는 기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판매량이 늘어야 되는 이유죠. 가끔 보면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내수 시장의 커뮤니케이션을 좀 적게 하거나 아니면 내수 시장에 그다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 정보가 좀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소비자들 모두가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자동차 회사들도 더 노력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